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상호 관세 관련 합의를 완료하자 우리나라도 미국과 곧 관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철강주와 반도체주가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상호 관세 무역 협상 타결로 고율 관세의 부담을 덜어내자 국내 증시도 수혜 가능성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한국 정부도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관세 협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아직 양국의 합의가 임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업계에서는 미국에 수출되는 삼성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베트남산인 만큼 고율 관세가 유지됐다면 북미 시장에서의 글로벌 점유율 하락과 수익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호재를 맞았다고 전했고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세액 공제까지 확대되며 반도체주는 겹경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식에 철강주인 현대제철과 포스코홀딩스는 각각 16%와 8% 넘게 올랐고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4.93% 상승한 6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34% 상승한 3,116포인트 선에서 코스닥은 1.43% 상승한 793포인트 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하면서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인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 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과 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제조 수입제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또 한 번 친환경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내며 삼용물산과 세린비엔진은 상한가를 기록했고 에코플라스틱도 17% 넘게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간밤 급등했고 글로벌 전기차 판매 확대 소식까지 전해지며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 글로벌 전기차 판매가 중국 업체와 시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테슬라의 전분기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에는 미달했으나 생각보다는 양호했기에 투자자들이 안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한다며 테슬라의 중장기적 전기차 판매 가시성이 전통차 업체들을 크게 상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러 호재가 잇따른 2차 전지 관련주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5.29% 상승한 31만 8,500원에 장을 마쳤고 삼성 SDI와 에코프로도 각각 3.52%와 5.37%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대웅제약이 톡신 수출이 급증하면서 2분기 호실적이 기대되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웅제약의 2분기 호실적을 전망하며 한국투자증권이 이날 목표 주가를 기존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14% 상향 조정하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일명 보톡스 제제 나보타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카타르에 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웅제약은 카타르 진출을 계기로 중동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2분기 대웅제약 별도 매출액은 3,4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17% 늘며 호실적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신약 매출 증가와 매출 총이익률 개선 등 회사의 중장기적 전략도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받으며 대웅제약의 주가는 9.29% 상승한 15만 8,8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어제 조정 흐름이 나왔던 국내 증시, 오늘은 상방을 향하는 힘이 강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어떻게 종가 형성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짚어보면요. 오늘 코스피는 다시 3,100포인트 선 위로 복귀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전장에서 한 차례 3,1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이내 상승폭을 좀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상방을 향하는 힘이 좀 강했던 모습이고요. 오늘 고점인 3,116포인트 선에서 코스피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도 체크해 보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 갈수록 조금 더 힘이 강해지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790포인트 위로 올라서면서 800P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유입되는 상황이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면요. 어제는 매도 우위 포지션을 보여줬던 외국인 오늘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6천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도 5천억 원 이상 담아내면서 오늘 코스피의 상방을 향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다만 그간 외국인이 좀 팔아냈던 물량을 개인들이 지지해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이상 오늘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코스닥에 다시 매수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1,000억 원 이상 담아내는 모습이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 390억 원 이상 담아내는 흐름. 반면에 개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1,4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 포지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1.3% 넘는 상승 탄력을 받아가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시장 아직 견조하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들이 특히나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는 풍력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풍력 관련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요. 우선 먼저 정부 측에서 9월에 해상풍력특별법 관련해서 이 하위 법령 초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 유입이 됐습니다. 이 해상풍력특별법은 내년 3월에 시행이 될 예정인데 9월부터 초안을 좀 마련해서 이제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짜나가겠다라고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행정 절차 간소화라던가 산업 육성에 대한 취지를 잃지 않겠다라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9월에 초안이 마련이 되면 입법 예고라던가 다른 절차들도 차례로 좀 진행될 것이다라고 보면서 오늘 기대감들 유입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밖에 정부가 또 이제 국내 기업들의 해외 수출에도 좀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들도 내놨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 측에서 이 대만 장화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융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대표적으로는 LS전선, SK오션플랜트, 태용 등이 참여를 합니다. 이 기자재 수출 같은 경우 4억 달러 정도 규모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수출입은행이 1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발전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20년간 이 대만전력공사 그리고 TSMC에 판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정부에서 이 특별법뿐만이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은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들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협력사와 함께 협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9개 기업이 참여를 하는데 이 중에 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린 PTS 그리고 산일전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는 원전의 대장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 이미 2005년부터 해상풍력 사업에 진출을 해서 지금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풍력 관련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이어지는 시간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풍력 관련한 종목들 어떻게 움직임 나왔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SK오션플랜트 같은 경우 오늘 5%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밖에 CS 윈드, CS 베어링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장중에는 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종가에서는 3% 그리고 1.9%가량 윗꼬리가 조금 달리면서 마감을 했고요. 동국 SNC라던가 태웅 역시나 오늘 강세 흐름 지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너지 믹스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부각이 되는 모습인데 오늘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다른 섹터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에도 매수세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이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가 없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플라스틱 관련한 발언들을 좀 내놓은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라고 살펴보니까 우선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생수 페트병이라든가 음료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전자전기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자 그리고 수입업자가 회수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라고도 언급을 했는데요. 다만 이제 산업과 의료기기 제품 같은 경우는 좀 제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자원이 좀 선순환되고 또 플라스틱 폐기물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들을 좀 제시를 해나갔습니다. 사실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다가 이번에 이제 탈플라스틱이 좀 테마로 떠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플라스틱 관련주들 관련해서 석유화학 종목들도 오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석유화학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는데요. 최근에 키움증권의 리포트에 따르면 하반기 조금 더 긍정적인 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중국의 수요도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다, 매력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만큼 앞으로 조금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고요. 오늘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우선 세림 BNG 같은 경우 오늘 상한가까지 도달한 이후에 종가까지 탄력성 잃지 않고 마감했던 모습입니다. 그 밖에 삼육물산 같은 경우도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에코플라스틱, SK케미컬, 코오롱, ENP까지도 오늘 강세 흐름, 마감장까지 계속해서 이어갔던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새롭게 떠오른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은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목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이용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전문가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굉장히 핫했던 업종들, 핫했던 테마들을 가지고 옥석을 가려내면서 이 종목들을 어느 타점에 공략해야 될지 타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장 굉장히 좋았죠. 이렇게 반등장에서 공략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공략주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간에 공략할 예정이니까 정말 알차게 준비했죠.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해서 전략들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국내 시장 중간중간 조정 흐름은 나오지만 여전히 상방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부분들 주목해 봐야 될지 더욱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들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해상풍력 판 커진다. 해상풍력 특별법 추진 본격화. 네,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그중에서도 풍력의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앞서서도 이제 에너지 믹스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풍력 역시나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법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오면서 더 재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제 앞서서 앵커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는 좀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 해상풍력 특별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죠.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3월에 매수를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3월에는 매도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한 2월쯤 먼저 선반영을 받을 거고요. 3월에 특별법이 제정됐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에는 이슈, 재료가 소멸이 되면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될지가 좀 더 관심이 집중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게 이제 하위 법령을 올해 9월에 초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았죠. 그러면 이 9월 달에 한 번 더 부각을 받아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7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등락폭을 좀 더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해상풍력은 전반적으로 2025년도부터 2034년도까지 연평균 14.6%의 성장률을 볼 전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장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믹스 정책, 거기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등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제 부각이 될 때마다 조금 더 순환매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따라서 올해 9월 달, 내년 3월 달을 앞두고 여러분들께서 좀 적절한 타점에서 공략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좀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급등했던 종목들도 물론 있지만 급등하기 전에 앞으로 이등주, 후속주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오늘 제가 뽑아왔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보셔서 이런 종목들 어느 타점에 공략을 해야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해상풍력 관련한 이슈는 9월에도 한 차례 더 부각될 수 있다라고 언급해 주신 만큼 앞으로 어떤 종목에 접근해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는지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동국 SNC 그리고 태웅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풍력타워라던가 해상풍력 SMR 이런 관련한 이슈들이 붙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동국 SNC와 태웅 두 종목 가져와 주셨는데요. 사실 해상풍력에 대해서 조금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랑은 조금 이전에 봤던 종목들이랑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하게 잘 보셨고요. 이 동국 SNC와 태웅의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급등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동국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보고 넘어갈 텐데, 가장 먼저 이 동국 SNC의 경우에는 국내 풍력 타워에 이제 국내 풍력 타워를 생산하는데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 풍력 관련주, 특히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부각을 받아줄 때마다 이 동국 SNC 강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었죠. 그리고 이 포항의 항만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 흑자 전환을
흑자 전환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 여기에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 수혜까지도 함께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동국 SNC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태웅의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종목이죠. 태웅은 제가 여러분들께 생방송에서 거의 매주 한 번씩 3월달, 4월달, 5월달 그러니까 매달 한 번씩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4월 11일 날 생방송에서 공략하고 나서 현재 딱 오늘 시점 최근에 많이 눌렸었죠. 눌림폭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4월 11일부터의 상승률 한 115% 정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두 차례 분할 매도를 하고 남은 절반은 남은 25%의 비중을 홀딩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한 번 더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특히 태웅의 경우에는 해상풍력 및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이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 부품들을 공급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1분기가 매출이 조금 안 좋았어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매출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실적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하반기부터 주요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본격화가 되고요. SMR 부품들이 수주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반기부터는 실적을 다시 한번 잡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태웅의 경우에는 이 풍력뿐만 아니라 원전 부분에 대한 동시 성장이 올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풍력 플랜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산 시설을 좀 더 확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게 실적에 대한 선 반영 계속해서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 두 종목은 풍력 관련주 중에서 오늘의 대장주로서 움직이진 않았지만 향후에 정말 강력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두 종목으로 선정해 왔습니다. 네, 동국 SNC와 태웅 앞으로 이 해상풍력 관련해서 후속주로 움직임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그간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발목을 잡았는데 이 부분 역시나 개선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 어떤 걸로 꼽아주실까요? 네, 두 종목 중에 애프터픽은 태웅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태웅의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을 한번 드렸죠. 1분기의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마찬가지로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물론 이 1분기의 실적은 어쩔 수가 없지만 2분기부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서 풍력에 대한 정책 수혜감, 거기 수혜 기대감, 여기서 원전에 대한 정책 수혜까지도 에너지 믹스 정책에 대한 가장 적합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그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태웅이 아닐까 싶어요. 태웅의 현재 흐름,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6월 달이죠. 최고점을 찍었는데 자, 2025년도 6월 달 최고점을 찍기 전에 이 흐름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25년도 6월 12일 날 35,400원대까지 가격을 형성을 했고요. 2025년도 6월 19일 날 고가를 낮췄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흐름에서 고가와 고가를 잇는 하락 추세를 쭉 한번 이어보면 어떤 흐름이 이어지냐면 자, 고점과 고점을 이어보는 이 하락 추세선,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쭉 한번 연장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최근의 흐름까지도 정확하게 지지를 받는 상황이 나와요. 자, 쭉 한번 이어보면 어떤 흐름이 나오죠? 최근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단기 조정을 받았는데 이 조정을 현재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적용이 되는 시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전 거래일 마이너스 6.68에서 1.63까지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8%가 상승했던 날의 중요 저점이죠. 그만큼 중요 지지 라인대로 강력하게 지지를 받아준 상황에서 이틀 연속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세적인 상승세 한 번 더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후속주로 움직일 수 있는 해상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태웅 원픽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9월에 한 차례 더 재료가 좀 부각될 때 저희랑 같이 이 매도 타점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전략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른 이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상품성보다 친환경성, 이 대통령 연내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 네,
네, 두 번째 이슈는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탈플라스틱 관련한 테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에도 매수세 강하게 유입됐는데요. 앞으로 이 테마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죠. 그동안에 좀 더 소외되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잇따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책에 대한 이슈가 오늘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이제 행정부의 정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친환경에 대한 강한 힘을 정말 전반적으로 이 친환경에 대한 테마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움직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뿐만 아니라 에너지 믹스 정책, 이 모든 것들이 다 친환경 에너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탈플라스틱 정책에 대한 기대감, 로드맵을 또 정확하게 구체화시켜서 연내에 발표하겠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탈플라스틱 관련주들은 여러분들께서 연말에 한 번 더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서 조정을 받을 때 분할로 공략을 하시면 연말에는 좀 더 강력한 상승 흐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정부 정책으로 인한 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가 구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재활용 기술들이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이제 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아예 배제하고 가버리는 경우에는 연말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때 소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더 중요 타점마다 분할로서 많은 분할도 필요가 없습니다. 한 2분할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그 종목들, 제가 옥석 가래를 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 종목들 어떠한 종목일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공략을 해야 효율적으로 공략할 건지에 대해서도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탈플라스틱 관련해서 지금 당장 올라타기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하는 전략을 좀 취하면 좋겠다라고 챙겨주셨고요. 연말에 또 한 차례 시세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지금 열어보겠습니다. 네, 에코플라스틱과 SK케미칼입니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해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화학 제품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에코플라스틱과 SK케미칼 가져와 주셨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사명에도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고 SK케미칼은 하반기에 좀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두 종목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먼저 우리 에코플라스틱부터 먼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코플라스틱의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메리트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환경 플라스틱 부품을 이제 제조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죠. 이 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자동차 내외 장재, 이제 플라스틱 부품을 전용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도 친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경량화뿐만 아니라 이걸 재활용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납품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는 아니지만 장중 20%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종목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형주입니다. 1,600억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과열됐을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눌렸을 때까지 좀 더 참아가시는 편이 좋을 거고요. 숙성시켜 놓는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잘 익을 수 있도록 좀 기다림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SK케미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코폴리에스터와 바이오매스 기반의 플라스틱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페트병 재생 원료 의무화 정책에 따라서 좀 더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은 받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메이저 수급들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개인들의 수급이 조금 덜 탄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향후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의약품 포장재와 화장품 용기 등의 이제 고기능성 친환경 플라스틱 시장에서 경쟁사들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SK 케미칼이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 정말 부각은 받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숨겨진 후속주만큼 정말 강한 상승 흐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현재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왔죠. 시장에서 부각받은 종목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부각받을 종목 두 종목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세가 많이 분출됐던 에코플라스틱 그리고 후속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SK케미칼 두 종목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은 앞으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실까요? 네, 이 두 종목 중에서 애프터 픽은요. 전 여러분들께 이렇게 과열됐을 때 드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손절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에 대해서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SK케미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SK케미칼 제가 흐름 수급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2025년도 6월 달부터 기관에서 단 하루 1거래를 제외하고 강력하게 매집을 해 나가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만큼 메이저 수급의 사랑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가총액도 1조 3천억 규모의 정말 건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았을 때 최근에 메이저 수급들이 강력하게 유입된 만큼 가파른 각도로 상승 랠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종목은 메리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렇게 16% 혹은 상한가 수준의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다면 여러분들께서 단기 말고는 공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전 파동의 고점이 73,000원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76,000원이죠. 조금 더 눌렸을 때에는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잡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테마로서 움직였던 종목들보다 실질적인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좀 더 대형주가 바로 SK케미칼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 종목 73,000원 메모해 놓으신 다음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서 한번 분할로서 공략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후속주로 SK케미칼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특히나 이 메이저의 수급들이 유입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꾸준히 지켜볼 수 있다라고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SK케미칼 관심 종목에 편입해서 지켜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용철 전문가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43명이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법이 과도한 규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에서 온풀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입법 논의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에이드리언 스미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장실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의 무역장벽 해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EU의 디지털 시장법을 본뜬 한국 온풀법이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특히 법안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에는 사실상 면제돼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데이터 보안, 허위 정보, 스파이 활동 등의 위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의원들은 한국은 경쟁법을 보호무역 수단으로 삼아왔고 미국 기업 대상의 과도한 법 집행 및 형사 기소 위협이 있었다며 미국 정부가 온풀법의 차별 해소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이미 온풀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했으며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도 법안 추진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통합해 입법을 준비 중이며 향후 무역 협상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볼 기법은요. 이렇게 반등장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기법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시장 단기간의 상승 추세 이후에 좀 조정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정폭보다 좀 더 작았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좀 더 빠르게 반등을 했었는데 반등하게 된 배경은 여러분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내내 시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관세 리스크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시장의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보자면, 자, 시장 최근에 강하게 올라왔는데 강하게 올라온 만큼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건강한 조정을 받아야 추가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면 그 조정을 받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불확실성 이벤트가 있었죠. 첫 번째,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습니다.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뭐가 있었죠? 바로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수급이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삼전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세 번째가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세 번째의 경우에는 우리가 FOMC 정례 회의 이제 7월 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올해 7월에는 동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9월에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얼만큼 가져갈 건지 기자회견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진짜 이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 불확실성이 오늘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은 기분 좋게 체크를 놓고요. 그다음에 자, 관세에 대한 부분도 베트남에서 협상을 했죠. 그래서 46%에서 20%까지 관세를 낮췄었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협상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아가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협상을 했을까요? 아니죠. 아직까지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리스크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이고요. FOMC 정례회의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변동성 장세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장에서 단기간에 반등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면 가장 좋을까요? 바로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대비해서 평균 비중 약 10%에서 많으면 20%, 전화는 10%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에 대한 현금 비중은 확보해 놓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변동성이 올 때 오히려 좋아라고 마음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같은 종목이라도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을 때 공략이 유효하겠죠. 따라서 저는 시장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돌파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한 차례 올라갔다 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인데 근데 이 눌림폭이 3,000선을 훼손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는 관세에 대한 협상에 대한 좀 노이즈가 얼만큼 진행될 건지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좀 단기간에 눌림폭이 얕을지 혹은 좀 더 이 눌림폭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자, 중요 라인대, 이 피보나치 조정대의 중요 지지 라인대인 2000, 자, 이 포인트죠. 0.236, 23포인트. 그러면 이 라인대 2,933까지는 한 차례 열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 반등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들, 조정 이후에 반등하는 흐름들 체크해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반등장이 올 때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냐? 오늘은 반등장이 지나갔죠. 그래서 앞으로 올 반등장을 미리 대비하는 기법, 바로 추세 전환,
돌파 패턴입니다. 자, 매수 타점 잡기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등대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등대 기법 4가지 기법인데 각 기법마다 공략할 수 있는 타점들은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각각의 시장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략하는 기준들에 대해 설명을 드려요. 오늘은 추세 전환 돌파 패턴만 가지고 계셔도 이 반등장에서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실전에 적용시키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4월 18일 날 생방송에서 함께 공략했던 종목이죠.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2월 달 파동의 고점인 39,000원 고점과 고점. 자, 고점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2025년도 3월 달 파동의 고점이죠. 그리고 2025년도 4월 달 파동의 고점입니다. 이렇게 넘길 수 없었던 강력한 추세 저항 라인대를 검정색 선입니다. 넘겼죠. 넘겼을 때에도 꽉 찬 양봉을 통해서 넘겼습니다. 6% 거기다가 거래량은 조금 아쉬웠어요. 300%가 넘어가 줘야 되는데 이게 모자르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하단에 보이는 MACD 오실레이터와 스토캐스틱입니다. 자, 보시면 이미 이 MACD 오실레이터는 침체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요. 이 오실레이터 캔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극대화되고 있는 시점. 여기서 그 스토캐스틱의 경우에는 이제 막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동안은 과매수 구간에서 추세를 지속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이 MACD와 스토캐스틱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MACD는 추세고요. 스토캐스틱은 단기 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여러분께서 타점을 잡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렇게 거래량이 다소 부진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보완을 할 수 있는 보조지표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파를 했을 때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추세를 전환하는, 하락 추세를 전환하는 추세 전환 돌파 패턴에 해당했기 때문에 함께 공략을 할 수 있었죠. 그래서 공략하고 나서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127%의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남은 비중은 홀딩하며 수익권대 극대화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결과 자, 185%라는 상승 흐름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종목들을 등대 기법을 통해서 실전 적용을 통해서 공략을 했고요. 공략한 이후에 이런 세 자릿수가 넘어가는 상승 흐름들 태용 아까 봤었죠. 태용도 자, 여러분들과 함께 143%, 스튜디오 미르도 상한가 만들어내면서 등대 기법만 제대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등대 기법 난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2시에서 1시에 매일같이 생방송에서 바이앤셀을 통해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애프터마켓에서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제가 7시에 신대가에서 또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등대 기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함께 상승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좀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꾸준하게 놓치지 말고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이용철 전문가님의 이 반등장에서도 매수 타점 잡는 법 같이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 등대 비법 강의와 함께 등대 기법들 그리고 등대 종목들도 앞으로 전달해드릴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공략주들 어떤 것들 준비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은 등대 종목, 히든 종목 없이 공략주 2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 2종목 어떠한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가장 먼저 한국철강입니다. 자, 철강주는 오늘 한번 움직였었죠. 움직였던 이유가 어떻게 됐었죠? 바로 관세 협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이 관세, 철강 종목들은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철강 종목들을 보았을 때 수급을 딱 들여다보면 웨이저 수급들,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수급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무겁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철강인데요. 이렇게 관세 협의 기대감 및 철강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알래스카 LNG 가스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한 번쯤은 받아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 종목은 중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자, 바로 유동 비율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유동 비율이 10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1년 동안 안에 내가 갚아야 될 자금 대비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 더 높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 150%만 정도만 돼도 메리트가 있는데 이 종목은 무려 700%가 넘어갑니다. 재무 흐름, 현금 흐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트의 흐름을 보면 자, 오늘 어떤 기법 배웠죠? 추세 전환 돌파 패턴 배웠죠. 그래서 2025년도 6월달 고점과 고점을 잇는 이 하락 추세를 넘겼습니다. 물론 확실하게 넘겨줘야 좋은데 조금 더 아쉽죠. 기간 조정으로 넘겼기 때문에 추가 이 4가지의 캔들을 합치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와요. 그래서 캔들 합성 기준으로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흐름. 그럼 이 4가지의 거래량을 합쳐보아도 매력적인 거래량이 나오죠. 전 거래인의 300%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유효하고요. 따라서 이 종목 공략가 기준 잡아드리면 매수가는 9,330원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1,130원, 손절가 8,600원 기준 잡고 여러분들께서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한 차례 눌림 이후에 상승하는 흐름 함께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DI죠. 오늘 관세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랐던 업종, 어떤 업종이 있었죠? 철강과 반도체가 있었죠. 제가 정확하게 공략주 2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바로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 종목인 DI죠. 반도체 관련 종목하면 뭐 한미 반도체, 하나비전, HBM 관련한 수혜주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 이 종목은 HBM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고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관련주인데요. 이 테스트 장비 관련주가 정말 고도화가 되고 있어요. HBM4E까지 출시된 만큼 7세대죠. 그러면서 이 반도체 장비도 고도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AI와 HBM에 대한 수요 받아갈 수가 있고요. 주요 고객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증가가 되고 있으면서 차세대 기술, 앞서서 말씀드렸던 HM7세대 HM4E가 출시가 된 만큼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방산 및 비반도체에 관련한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다각화까지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2024년도까지는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률이 아쉬웠어요. 하지만 2025년도, 6년도는 계속해서 대폭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메리트가 있죠. 따라서 최근에 이런 수렴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수렴 이후에 에너지를 굉장히 모아갑니다. 그 이후에 돌파하게 됐을 때에는 강력한 추세 상승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직은 수렴 돌파하지 못했지만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돌파까지도 기대해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요 15,550원 이하에서 공략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 16,900원, 손절가는 13,900원 기준 잡고 여러분과 함께 다음 주까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대 종목으로는 한국철강 그리고 DI 가져와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매도 타점들 같이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이용철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들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